좋아요, 구독. 네, 이어서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현안에 대해서 소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통통하게 채워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셔보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네. 지식까지도 통통해지는 느낌인데 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좀 발표한 예산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예. 할까요? 지난 9일에 예산안을 좀 발표했습니다. 이 주요 골자는 뭐 기업들과 부자들의 증세인데 여기서 또 알고 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자들이 주목할 점과 미 경제 전반적인 흐름은 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 미국의 정치 사회 구조부터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을 발표를 했다 이러니까 다들 그러면 뭔가 바이든 대통령의 바른대로 흘러가겠네. 그러니까 IRA법과 우리가 가드레일 조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투자를 반도체 등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에도 뭔가 행정부의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우리 서울경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경제 매체에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건 좀 자제해야 된다. 왜? 미국은 의회 중심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이 대통령 권력 중심 국가다 보니까 보도 자체도 바이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미국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요. 네. 제가 또 미국 유학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핵심은 가장 핵심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내용이 최종안이냐 아니냐. 최종안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최종안이 네네. 될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예산 편성권을 우선적으로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은 양원제니까 하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하원이 지금 누구예요? 하원이 어디예요?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이잖아요. 네. 공화당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통 경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되겠어요. 자, 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껏 자기가 내년에 대선에서 유리해지도록 위해서 지금 예산안을 냈어요. 네. 그럼 이걸 공화당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통과시켜 드릴게요. 이럴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어쩌자는 건데 그렇죠. 이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전자예요, 후자예요? 통과 안 시켜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핵심이 뭐냐? 이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네. 내년 재선을 겨냥을 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의 박수를 받을 쪽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야기인즉슨 정시가 좋긴 좋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좋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정시가 그냥 지수가 상향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어느 쪽이에요? 공화당 하면 떠올려야 되는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자, 공화당의 특징은 내년 재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후보가 될지 아니면 지금 플로리다에 조명받는 신혜성, 혜성 같은 디센트스 주지사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공화당은 경기 활성화를 원해.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원래 공화당이랑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연준의 기본 성격은 경기 활성화가 연준의 기본 성격이 아니랬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빨리 인상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어떤 예산안의 내용이 있냐면 그래도 대통령이 예산안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네. 뭔가 반영시켜줄 내용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내용은 고소득자에게는 정말 억만장자 세금을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상위 0.01%에게는 이게 뭐냐면 자산에 붙이는 겁니다. 소득이 아니에요. 네. 자산의 25% 세율, 법인 세율은 약 30% 가까이 28% 인상한다는 것이고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는 최고 세율이 39.6, 40%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인상한다는 건 40만 달러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일까요? 계산이
바로 안 되는데. 5억 3천만 원. 이거 우와, 빨리빨리 와. 돼야 돼요. 그러니까 5억 3천만 원이니까 네. 미국도 5억 3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안 자체가 아주 허무맹랑하지 않은 거는 공화당이 반대만 할 수 없는 거는 공화당도 내년에 선거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하려면.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는 받아들인다. 네. 일부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서울경제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방송을 보시면서 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불확실한 쪽으로 이제 접어든다. 네. 그런데 양쪽이 공통점인 것은 뭐냐? 여하튼 미국 경제를 정책적으로는 살려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도 있었고 레이건 행정부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하느냐? 네. 좀 탄탄한, 탄탄한. 불확실할 때는 그러니까 좀 불안해지는 것이 왜 우리가 기술주나 이런 쪽은 조금 불안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탄탄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장 베이스가 깔려 있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전통적인 좀 PR이 좀 약한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체로 뭐 철강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전통적인 무거운 우리가 종목들. 그렇죠. 이 기업들은 PR이 좀 아주 높지는 않잖아요. 들떠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굼뜨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쪽은 완만한 성장세라도 유지하고 그쪽은 정책적으로도 정부가 키워 나가야 돼요. 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고령의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걸 하면서 아 이거 너무 좋아 새로운 거야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거죠. 미국이 강했던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는 계속해서 성장 베이스가 깔려 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할 점과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조금 강조되는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에 좀 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와 함께 현재 고용 지표와 고용 시장 쪽에 조금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이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용 지표가 조금 완화됐다 이러면서 그렇죠. 조금은 불안감이 조금은 내려앉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산안 발표와 또 법인세 인상 추진이 좀 확대되는 미 증시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좀 깔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용 지표 발표 이 향후 방향성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 이후에. 그렇죠. 지금 이게 노동자는 좋아지고 네. 노동자는 좋아지고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좀 주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꺼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용 지표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때 복잡하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냐? 고용 지표가 아주 좋아진다라는 것은 어디든 우리가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호조건이야. 네. 어디든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오라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임금은 내려가요, 올라가요? 오라는 데가 많아지면 임금은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럼 내가 몰라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임금 많은데 그럼 임금을 더 줘야 이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요. 네. 왜? 월급이 올라가니까,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됐는데 네. 지금 실업보험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 그렇게 막 임금 높게 받을 때가 아니구나. 미국 경제가 이제 조금은 인플레이션에서 안정돼 가는구나. 실업보험 청구가 좀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기준금리를 더 막 속도를 가열차게 네. 또 자이언트 뭐 B까지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희망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미국 행정부에서 제일 눈여겨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눈여겨보는 사람. 잘 여러분들이 누구? 누구죠? 제니 옐런이죠. 왜? 제니 옐런이 네. 미국 재무장관님. 재무장관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출신이죠. 그래요? 연준 의장 출신인데다가 이 사람이 미국 노동경제학의 네. 태두예요. 어허. 그 이야기는 노동경제학 관련된 지표에 이 사람은 상당히 주목을 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조만간 이제 지금 얼마 안으로 이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의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이제 관련된 네. 걸 쭉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제니 옐런 의장이 이제 조금 안정돼 간다.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한 절반 정도만 하고 임기를 마칠 걸로 생각. 지난 중간 선거 직후에 네. 옐런 의장이 거의 물러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이든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이렇게 미국 경제를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옐런 의장의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 되겠느냐? 조금씩 이제 이 긴축도 조금씩 이제는 안정돼 간다. 계속해서 지나치게 이 매파 스탠스만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반기 내년 상반기는 바이든 대통령도 경제가 좋아야 돼요. 정치가 올라가기는 가야 돼. 네. 무조건. 네. 중국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너무 이 지금 최근에 미국 예산안이 발표되고 공화당은 이 하원이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네. 정치와 미국 경제가 올라가야 된다. 뉴욕 정치겠죠. 올라가야 된다는 그 내비게이션의 방향은 네.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올라가면서 좀 빛을 찾아올 그런 종목들이 뭐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불확실성 좀 짙게 깔려 있는 시장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보지 봐야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안 편성이 어느 정도 중국을 좀 정조준하는 느낌도 좀 그렇죠. 듭니다. 예. 그래서 미 행정부 내년 사상 최대의 또 국방 예산 편성을 좀 의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에도 좀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미국의 국방비를 1,000조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약 2배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는 1,11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한 600조 원이 좀 넘으니까 우리의 거의 2배 가까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넘버 원이야. 그래서 미국을 천조국. 천조국. 남성들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2대남, 3대남들은 4대남도 이야기 많이 하고.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이 국방 예산이 제일 많아. 근데 이번에 사상 최대야. 왜 그러겠어요? 두 나라. 러시아. 1번 중국, 네. 2번 러시아. 러시아. 견제거든요. 예. 인도 태평양 쪽으로 와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뭐냐면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까지 갔다 오고 이런 거는 미국 대리전을 치르는 젤렌스키에다가 독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응원을 네네.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군사 안보다. 그러면 군사 안보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한다. 여기에 핵 확장 억지력을 위한 예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려 377억 달러. 377억 아까 달러. 5억 3천만 원이 네. 40만 달러로 그랬잖아요. 네네. 40만 달러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377억 달러. 이 예산을 쓴다는 가늠이 안 것은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한동안 방사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는데 지금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폴란드니 인도 태평양 쪽에서 이 방산 국방을 확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일본도 있지만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이에요. 네네. 호주도 있습니다. 호주가 우리를 또 왜 이겨? 야구를 참.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네. 합해져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을 견제한다, 어쩐다. 이건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동이 미묘해요. 미국하고는.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2차 전지는 계속한다. 반도체 2차 전쟁 계속간다. 미국이 네. 삼성전자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SK 하이닉스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최태원 회장이 백악관에 가서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딱 오니까 엄지 따봉 척하고 네. 화상회의를 했죠. 그 이야기는 반도체 간다, 네. SK 이노베이션 2차 전지 간다, 그다음에 방산 간다, 또 뭐가요? 중국 견제하고 우리나라 지금 잠시 우리가 인적 분할 때문에 거래 중지됐죠. 자, 하나솔루션 간다, OCI 간다. 이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빵빵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양극재가 에코프로비엠이면 음극재 간다? 가겠죠. 음극재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 방향성,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는 이제 방산주, 반도체주, 2차 전지들은 앞으로 잘 갈 것이다. 빵빵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하나솔루션과 OCI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태양광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OCI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맞아요. 같이 봐야 되는 그렇게 걸까요?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효성이나 이쪽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효성까지. 다 수소 경제는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도 좀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고 네네. 포스코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포스코는 이쁨 받을 수밖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뜨거운 감자를 꺼내들었잖아요. 네. 제3자 배상안 일본에 대해서 이거 지금 앞으로 기금 제일 많이 낼 맞습니다. 기업 어디예요? 포스코잖아요. 포스코. 계속 예뻐해 줄 거예요. 예. 포스코는. 좋아요, 구독.